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정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하여 기대 반, 우려 반으로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이번이 끝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정책이 강화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부동산이 계속 오른다는 생각만 갖고 무리한 투자를 하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벌써 다주택자와 법인 매물이 급증하고 있으며 사려는 사람들이 급감하는 등 전형적인 급락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제 진짜 폭락장이 시작되는 것일까요? 오늘 방송은 현 상황과 대처 방안을 집대성한 내용이므로 끝까지 시청하시면 엄청난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2월 설날 이후 거품 붕괴, 급매물 홍수, 집값 난리 난다. 이제 설날 지나면 진짜 좀 위태로운 것 같아요. 이번 정책으로. 자, 여기 보시면 돈의 소용돌이, 블랙홀로 지금 모든 것들을 빨아제끼고 있는데, 이제 이 돈 때문에 집값도 뛰고 주가도 뛰었지만 이 돈이 그것들을 삼켜버리면 아주 위험한 상황에 이제 놓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부동산 폭등락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게 예전에 이제 보면 2009년 계속 올랐죠. 여기 2005년부터. 그리고 2013년 초급매라고 써있죠. 2009년 거품가. 그리고 또 2021년 거품가. 22년까지도 뛸 수 있어요. 이건 모르는 일입니다. 워낙 현 정부 들어와서 많이 뛰어가지고. 근데 일단 뭐 2021년 어느 선에서 이렇게 뭐 1년이든 2년이든 떨어질 거 아니에요. 대략 바닥장을 한 4, 5년 잡고 2025년. 그러면 대충 이것도 30년 정도를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현상이, 자 보세요. 이게 사선을 그었더니 오른쪽으로 올라간다고 해서 우상향 그러는 거예요. 이 꼭지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물론 이 폭락도 정말 커요. 엄청 크지만 우상향하는 건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 거품가, 이게 이제 빨간색이 실거래가고 매물 가격이 파란색인데, 보시면 자 올라갈 때는 실거래가 이 빨간색보다 위에 있어요. 누가? 거품 가격이, 호가가 위에 있어요. 근데 떨어질 때 보세요. 여기만큼 떨어지는데 하한가인 1층보다도 훨씬 밑에 있어요. 이 매물 가격이 밑에 있죠. 또 올라갈 때 보세요. 위에 있죠. 자, 파란색이 지금 매물이에요. 매물. 훨씬 낮게 있네요. 이처럼 이 실거래가 매물가 이걸 다 따지게 되면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빠지고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결론을 세 가지로 한번 내려봅시다. 집값은 폭등과 폭락이 반복된다라는 거. 그렇잖아요. 폭등, 폭락, 폭등, 폭락. 두 번째, 폭락장에 매수하거나 갈아타게 한다. 이때 이 바닥 때 반드시 집 없는 사람은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갈아타기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하나라도 더 입지 좋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 거품이 잔뜩 낀 상황에서 좋은 아파트로 가는 건 바보짓이고. 세 번째, 집값은 꾸준히 오르니까 보유해야 한다. 꾸준히 올라가잖아요. 자, 이제 폭락장의 위험한 곳들 6가지를 한번 점검해 볼게요. 자, 이제 곧 이게 다가오니까 진짜 위험한 게 뭘까요? 여기 나와 있네요. 자, 강남 한강변. 여기가 제일 위험해요. 여러분들 지금은 강남은 남의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10억 정도만 갖고 있다면 강남 만만해집니다. 왜? 반토막 나니까요. 6, 7억 갖고 있어도 생각해 볼 문제예요. 비싼 거 못 잡더라도. 뭔 말인지 이해 가셨죠? 자, 그 다음에 1, 2기 신도시 택지지구가 거품이 심해요. 10억 넘는 것들 많잖아요. 그리고 지방 고가 아파트, 제일 위험한 게 지방 고가 아파트들이에요. 막 20억, 30억 하는 것들, 15억 이상 하는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다 위험합니다. 지방은 또 회복률도 낮을 것 같아요. GTX라든가 어떤 각종 호재로 많이 뛴 것들 있죠. 거품이 많이 뛴 거, 이게 위험해요. 호재가 많아서 좋은 게 아니에요. 이 시점에서는 호재 때문에 다 뛰었을 거 아니야. 그게 오히려 발목을 잡아요. 자, 2013년이 바닥인데 그때 기준으로 많이 올라간 곳, 이게 바닥장 대비 많이 뛴 거, 재건축, 재개발, 새 아파트, 이것들이 위험합니다. 같은 아파트에서도 재건축, 재개발이 많이 거품이 형성돼 있어요. 자, 그럼 부동산 무정부 상태. 자, 2021년 만약에 올해 계속 뛴다 그러면 설 지나고는 제가 보기에는 현재 분위기로는 추락할 것 같은데, 계속 뛴다 올해. 자, 잘 기억하세요. 부동산 무정부 상태로 명명할 수 있고 2011년 오를 경우 폭등할 아파트 1순위가 경기 인천입니다. 여기는 전체적으로 다 줄 것 같아요. 비싼 거 싼 거 다 할 것 없이.
덜 오른 곳은 더 많이 뛰겠죠? 중심지에서 좀 소유된 곳들 당연히 올라갈 겁니다. 여기는 안 뛸 것이야. 그런 곳 없이 다 뛸 거예요. 보세요. 올해 계속 뛴다면. 그 다음에 많이 뛸 것이 이제 같은 수도권인 강남, 서울, 신도시인데 얘들은 이제 왜 조금 뛰냐면 얘들이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뛰어서 그래요. 더 많이 뛰어서. 덜 오른 지역 아파트. 나홀로 소위. 서울 같은 경우, 강남 같은 경우는 나홀로 이런 것들이 뛸 거예요, 아마. 왜? 걔들 너무 못 갔잖아요. 막연한 재개발 이제 정말 주택 같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뛸 거예요. 조심해야 돼, 이런 것들. 자, 이제 광역시 지방은 전반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뭐 막 뛸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한 3억 미만의 저가 아파트들 위주로 소위 지역 이런 것들이 뛸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무주택자, 이제 1주택자, 2주택자 전략을 한번 보자고요. 아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제. 자, 무주택자, 아파트, 자, 아파트를 매도한 무주택자들. 얼마나 지금 불안하겠어요. 집값이 계속 뛰고 있는데. 매도 후에 무주택 불안감이 심화됩니다. 가급적 현금 확보보다는 갈아타기, 개인 여건을 판단해야 하는. 즉 웬만하면 무주택을 만드는 게 안 좋은 거예요.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그냥 끌고 가세요. 왜 꼭지라고 막 던져버립니까? 꼭지라는 건 본인 판단인지 더 뛰면은 손해보잖아요. 집값이 물론 하락하면 잘 안 팔리긴 하는데 그래도 한번 이게 하락이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 던져야 돼요. 이게 지금 1년 뛸지 6개월 뛸지 알 게 뭡니까? 자, 그 다음에 비아파트를 매도한, 이 비아파트는 그냥 지금 매도해도 돼. 지금 매도해도. 재개발이 아닌 비아파트. 여기 보세요. 자, 아파트를 매도한 무주택자들. 재개발, 재건축, 이제 왜 이런 것들을 매도를 했죠. 그러면 이제 분양 생각을 하겠죠. 겨울철 비수기. 지금은 이제 겨울철이라고 해서 특별히 비수기가 아닌데 이제 정책 이후 이제 계속 빠질 수도 있죠,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 시에 폭락장에 매수하는 것을 이제 염두해야 돼요. 솔직히 재개발 재건축이 아닌 일반 비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냥 무주택이 나을 수도 있어요. 하락장이 안 팔리니까. 3년 이상 무주택인 사람 이제 계속 타이밍 다 놓쳤어. 끝까지. 자, 7억 이상 보유한 사람들 그래도 도중에 조정을 하면 급매 생각하세요. 그런데 돈이 별로 없어. 3억 이내 현금이야. 그러면 지금 이제 한 1, 2, 3, 4억짜리들 소형들 있죠. 15평에서 한 22평.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 인천 15에서 22평이 현재로서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아파트마다 다릅니다. 자, 지금 저가 금매로 접근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점이 높지는 않겠지만, 자, 또는 애초부터 무주택자들은 가점이 높죠. 그러면 가점 확인 후에 만약 50점대면 집 안 사도 돼요. 당장은 안 돼도 좀만 집값이 조정하면 들 수 있습니다. 당첨. 자, 1주택자는 징검다리를 활용하세요. 자, 먼저 아파트 보유 1주택자.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만약 외곽이라든가 나홀로라든가 1층이라든가 진짜 별로인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 던지세요. 이거는 빌라나 오피스텔하고 다를 거 없어요. 이거 끌고 가면 망하는 거예요. 나중에 팔리지도 않아. 그리고 만약에 보유한다 그러면 2년 이상 하락 시에 더 좋은 아파트로 갈아타세요. 그때는 황금성이 있어야 돼요. 황금성이 없으면 지금 던지세요. 자, 그 다음에 비아파트 보유 1주택. 아파트가 아닌 걸 가지고 있다. 더 문제죠. 이것은 더 거래가 안 될 거예요.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들은 괜찮아요. 뭐 조합설립 드린 것들. 자, 그런데 그 외에 매도하세요. 오히려 비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 비아파트 그러니까 빌라 같은 거 갖고 있는 사람은 무주택이 낫다고 했잖아요. 겨울철 비수기 아파트로 갈아타는 것도 괜찮아요. 지금 소형 같은 경우 싸잖아요. 지속적 하락 시에 폭락장에 이제 그때 매수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던지고 폭락장에 매수하거나 아니면 지금 갈아타거나. 많이 오른 아파트로 갈아타면 안 되겠죠. 2주택자 1주택 매도해갖고 1주택이 된 사람. 똘똘한 1주택을 이제 보유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똘똘한 1주택을 폭락장에 또 하나 더 매수할 수가 있다. 하나 던졌으니까. 부동산 조정장, 자, 폭락시 일시적 2주택을 또 활용할 수 있어요. 집값이 많이 떨어지면 일시적 2주택을 활용해라. 지금 하게 되면 좀 그렇고 지금 너무 올라가는 중이니까. 자, 1주택 됐고 이제 2주택에 한번 전략을 볼까요? 일시적 2주택. 자, 만약에 이제 일시적 2주택이 내가 지금 상황이다 그러면 잘 들으세요. 지금 일시적 2주택이면 무조건 던져야 돼요. 이거 뭐 망설입니까? 당장 오늘 던지라고는 안 할게요. 지금 조금씩 이제 뭔가 모르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던지는 걸 계속 판단해야 돼요. 만약 2주택으로 물리는 순간 난리 납니다. 세금 안 낼 세금을 일반과세 40%에다가 중과세 20%, 60%나 내는 거예요. 60%나. 안 낼 세금을. 망하는 거죠, 진짜.
자, 그러니까 일시적 주택은 무조건 던져라. 추동적이나 본격적인 하락 시 일시적 주택을 활용해라. 자, 이제 2주택 부유한 사람, 이미 세금이 세요. 그러면 차익이 적은 것을 매도하세요. 차익이 적은 거. 또는 차익이 비슷하거나 적으면 소유된 입주와 비아파트, 아파트 아닌 것을 매도하거나 좀 덜 갈 만한 거. 근데 던져야 하느냐? 던져야 돼요. 왜냐면 40%는 안 없어져요. 폭락장이 와도 40%는 따라다녀요. 중과세만 없어지는 거잖아, 폭락하면. 근데 그 중과세보다 집값이 더 떨어져 버려요. 이해하셨어요? 안 팔리고. 그러니까 던져야 돼요. 2주택이라도 아무리 중과세 자꾸 그 기대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1분양권 1아파트는 분양권이 좋으면 일시적으로 활용을 하시고, 분양권이 좋지 않으면 보유주택이라든가 분양권 이거의 입지, 차익, 세금을 판단해서 매도하면 돼요. 자, 이제 주택수별 조금 최선의 전략을 정리합니다. 무주택자, 주택은 반드시 보유해라. 하나 있어야 돼요. 단 아파트로. 두 번째, 가급적 하락기에 매수하는 게 좋아요. 오랫동안 참았으면. 싼 것들은 지금 잡아도 된다. 자, 1주택자 하락장에 팔고 안 사면 망합니다. 폭락장에 팔고 끝나는 사람이 있거든요. 올랐다고 안 사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7년째 안 산 사람이 있어요. 자, 하락장에 고가 아파트로 갈아타세요. 무조건 갈아타야 돼요. 하락장에는 내 것이 3억이 빠졌어도 막 5, 6, 6억, 7억 빠진 걸로 갈아타세요. 영끌은 이때 하는 거야. 바닥장에. 자, 2주택자들 똘똘한 아파트로 갈아타세요. 자꾸 주택수만 늘리지 마시고 똘똘한 걸로. 그게 더 많이 빠지니까. 이때 판단할 건 세금과 기회비용을 따져야죠. 자, 이제 부동산 폭등장, 상투장,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이런 말들 조심하세요. 집값은 오르면 안 떨어진다. 부동산은 계속 우상향한다. 기득권층이 집값을 올리기 때문에 안 떨어진다. 과거 집값이 떨어진 적이 없다. 실거주, 장기 목적으로 매수하면 좋다. 개뿔입니다. 다 틀렸어요. 집값 폭락합니다. 알았어요? 자, 이번에 이제 부동산 폭락장에 이런 말들 조심하세요. 이제 끝났다. 일본처럼. 경제가 좋지 않아서 계속 떨어진다. 인구 감소, 1인 가구 증가로 이제 끝났다. 대출 받고 무리하면 안 된다. 오히려 이때 대출 받아야죠. 폭락했으니까. 무슨 말 하세요? 이때 연끌하는 거예요, 원래. 자, 잘못 매수하면 평생 망한다. 망하기는 개뿔 망합니까? 이미 떨어질 만큼 떨어졌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폭등을 했죠. 이러한 유언비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라고요. 다음. 자, 이제 그 부동산 매물 폭탄 한번 볼까요? 매물 폭탄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매물 폭탄이 있고 공급 매물이 있어요. 기존의 매물이라는 말은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매물,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매물, 법인 사업자들이 갖고 있는 매물. 보세요. 특정층 부동산 매물, 임대주택 사업자 무려 58만 채예요. 다주택자 250만 명이 얼마나 많이 갖고 있겠어요. 그쵸? 거의 50% 우리나라 주택에. 자, 그 다음에 법인 사업자도 10에서 20만 명으로 추정을 해요. 그 부동산 끼고 있는 사람들. 이제 여러분들 3기 이거 가볍게 오시면 안 돼요. 3기 신도시 택지지구 이거 공급 대폭탄입니다. 지금 계획이 127만 원인데 서울 36.4만 원, 인천 15.1, 경기 75.5만. 자, 기존 매물에 대해 3기 신도시 매물 택지지구가 쏟아져 버리면 난리 나는 거죠. 여기 보시면 부동산 적정 물량이라는 걸 따져봤더니 전국적으로 33만, 수도권이 16.5만인데 자, 1기 신도시가 30만 원, 2기 신도시 60만 원. 이때 폭락을 했거든요. 3기 신도시는 90만 원이에요. 택지지구까지 엄청 많아요, 이거. 대폭락 하겠죠. 근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 2021년 부동산 매물 홍수 한번 보자고요. 자, 어떤 매물이 쏟아지느냐? 임대사업자 160만 호가 올해 연말까지 약 46만이 말소됩니다. 물론 이제 대부분 아파트보다는 뭐 빌라나 이런 것들 연립이 많은데 그래도 아파트도 상당수 되겠죠. 그 다음에 다주택 매물이 엄청 많아요. 이제 6월부터는 아예 중과세 폭탄 맞기 때문에 안 던질 수 없습니다. 양도세 중과세 강화, 공시지가 현실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공급 대책 있죠. 수도권에 127만 원, 서울 34, 경기 인천 94. 정말 난립니다. 지방은 지방대로 또 엄청 많겠죠. 법인 매물, 이제 법인 시대는 끝났어요. 법인 매물 아까 10에서 20만 명이 다 토해내버리면 그것도 엄청난 물량이 되겠죠. 이걸 신기하게 참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86년에 보시면 여기 88년 9년에 이때 1기 신도시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91년 2년에 입주했어요. 1기 신도시 5개가. 이때 폭락을 해요. 폭락한 거 보이죠? 이게 시세 그래프입니다. 폭락을 했어요. 폭탄까지 있네요. 재밌어요. 그러다가 이제 폭락을 하고 올라가죠.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이때 또 꼭지가 언제냐면 이제 2007년. 이때 꼭지에 2기 신도시 발표하고 자, 2기 신도시 이제 발표를 계속하죠. 택지지구까지. 입주하는 이때 2013년, 14년, 15년 이때 대폭락을 해버리죠.
신기하죠? 그 다음에 계속 올라갔습니다. 집값이 끝없이 올라가니까 이제 물량 빨리빨리 공급해라 하는 바람에 3기 신도시 발표했는데 결국 3기 신도시 여기 보세요. 이제 예측인데 2021년에 지금 발표하고 했고 올해 분양 또 하잖아요. 그럼 입주라든가 분양을 할 때 폭락을 할 거예요. 하필이면 하락장하고 다 맞물려요. 1, 2, 3기 신도시가. 물론 뭐 2022년에 무조건 떨어진다는 보장은 없지만 확률이 아주 높잖아요. 그래서 3기 신도시 거저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2기 신도시 때 또는 택지지구 그거 잘 보세요. 그때 5% 계약금에 뭐 이자 후불제 피도 2천만 원밖에 안 붙은 것들 지금 7억씩 뛰었는데 또 기회가 올 수 있어요. 자, 이제 2021년에 경기 인천이 서울 지방보다 더 뜁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서울이 바이 입지를 감안하면 소폭 올랐다. 자, 세종시 광역시에 비해서도 오히려 경기도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경기 인천도 비싼 곳은 별로 안 좋아요. 자, 집값이 상대적으로 낮다. 서민층 7억 미만 아파트 밀집 지역이 많아요. 어디에? 경기도에. 자, 인천도 그래요. 자, 갭투자 지방 원정 30대 영끌 주요 타깃. 인천 자꾸 집값 띄우지 마요. 누가 이제 댓글에 써놨는데 제가 띄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싼 것들은. 본인은 폭락장에 더 좋은 거 잡으려고 욕심부리니까 못 잡는 거 아니나요? 돈은 2억밖에 없지. 2억짜리 애기처럼 걸 왜 잡아? 나는 7억짜리가 2억 떨어지면 잡을 거야. 그런 이상한 심보를 갖고 있으니. 자, 아무튼 갭투자 지방 원정 30대 이 사람들의 영끌 타깃이 이거예요. 자, 10년 전 시세 대비 상승률이 서울보다 낮아요. 특히 이게 전망이 밝아요. 15에서 23평. 여러분들 가격 잘 봐봐요. 지금은 30평대가 거품이 제일 심하고 그 다음에 25평 대형. 제일 심하지 않은 게 15에서 23평이에요. 1인 가구가 늘어나는데도 왜? 지금 집값이 절정이기 때문에 소형이 오히려 못 간 거야. 참 별걸 다 가르쳐 주네요. 그럼 경기 인천이 왜 좋냐? 한번 근거자를 제시해라. 이게 보세요. 2005년, 9년에 집값 뛸 때 다 비슷하게 뛰었었는데 최근에 뛴 거 보세요. 2015년에서 21년까지 뛴 거 보니까 서울은 여기까지 갔네. 엄청 많이 뛰었네요. 바닥에서 뛰는 건 이렇게 뛰었어요. 경기도는 이거예요. 여기 별로 안 뛰었죠. 여기 그래프도 보시면 여기 그래프가 서울 위에 그 다음에 경기도. 요즘 뛰어가지고 경기도가 이 정도 돼요. 그래도 격차가 너무 크잖아. 가격도 비슷했는데. 그래서 아마 이렇게 2021년에 뛰면 더 뛸 가능성이 커요. 타켓 잘 잡으세요. 자, 이제 집값 흐름에 따라 정부 정책이 달라진다는 거 잊지 마세요. 고정관념은 여러분들을 죽입니다. 볼까요? 지금 현재는 집값이 너무 뛰어서 정부 규제 점진적으로 강화하고 규제지역 실거주 뭐 2년하고 대출 규제 있고 청약 규제 있고 세금 규제 재건축 아무튼 규제가 너무 많아. 그런데 만약 집값이 1에서 3년 하락하면 정부 규제가 점진적으로 없어져 버려요. 예를 들어서 규제지역 없어지고 실거주 2년도 폐지되고 대출 규제도 없어지고 청약 규제도 없어지고 세금 규제 재건축 다 없어져요. 집값 폭락하는데 뭐. 근데 더 재밌는 건 4, 5년 아주 많이 폭락했다. 그럼 부양책 써요. 정부 규제 해제 및 각종 부양책. 그 추경환 부총리가 뭐 부양책 썼다고 막 욕하는 사람인데 그건 경제의 경자도 모르는 사람들이나 욕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부양책 안 썼으면 우리나라 금융위기 터져요. 또 부양책 쓴다고 이렇게 빠지면 매수시 5년간 비과세 이런 거 있어요. 매수시 평생 비과세 5년간 비과세 이거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다주택 혜택 주고요. 자, 주택임대사업이 부활될 수도 있어요. 아파트가 부활될 수 있어요. 분양계약금 5%에 또 분양권 여러 채 매입 허용합니다. 증여세가 어디 있어요? 개나 거리나 그냥 몰래 다 하지. 제가 탈세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최고의 수익률 6단계를 얘기해 볼게요. 자, 임대 차익이 없네요. 무주택자는 평생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그나마 빌라 같은 거 비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은 3억에 3억.5 대충 한 5천 원 뛰어요. 그 다음 수익이 좋은 게 지방집 갖고 있는 사람 대략 3억에서 4.5억 1.5억이라도 뛰었네. 그 다음에 좋은 거 수도권입니다. 3억이 6억으로 3억 올랐네요. 그 다음 더 좋은 거 똘똘한 아파트 이제 10억 정도 가야 뭐 똘똘하죠. 기본으로. 그럼 25억으로 뛰죠. 15억이나 올랐네요. 최고로 좋은 게 이거예요. 임대주택 사업을 해갖고 여러 채 잡은 사람들 아파트를 10억이 84억 74억을 벌었어요. 똘똘한 건 게임이 안 돼요. 임대주택 사업. 그래서 혜택 줘가지고 수십 채씩 매입하게끔 정부가 권한 게 아주 잘못했다는 거예요. 부동산 급매물 잡기 마지막으로 10단계. 자, 정책 이후에 부동산 일시 조정이나 2, 4년 하락장을 선택하세요. 매수 예상 아파트 3곳 이상을 선별하세요. 매수 목표가를 선정해야 돼요. 하나만 딱 집으면 안 돼요. 그 근처든 어디든 서너 개 이상은 해야 돼. 네이버 KB 시세
이 정보를 보시고 실거래가와 호가를 반드시 보세요. 그 아파트 들어가서. 그리고 선정한 아파트 최근 7년간 시세와 주변 시세를 같이 확인하세요. 인터넷 검색 정보를 바탕으로 부동산 세고 탐방, 즉 먼저 시세를 파악한 다음에 부동산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찾아가는 게 아니라 현장 중개소하고 전화를 통해서 방문해서 호가와 동층양을 확인하세요. 지도상으로 매물 여건도 확인하고 아파트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첫 방문 시 매수는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물론 너무 매수세가 강하면 어쩔 수 없이 해야겠지만 자, 가격을 낮게 받쳐놓는 게 좋겠죠. 정보를 통합 정리해서 중개소와 긴밀하게 연락받아서 최대한도로 싸게 잡으세요. 부동산 흐름이 꺾이면 좀 더 기다리시세요. 주간 부동산 시세를 계속 보면서 매주마다 나오잖아. 급매를 매수하세요. 집값이 목표가 이하로 내려가지 않으면 순발력 있게 다른 지역 아파트를 1에서 10번. 그러니까 내가 잡으려고 하는 게 오히려 올라가고 별로 좀 늦어버렸어. 그럼 다른 것도 보시라 이거예요. 자, 여기를 꽉 눌렀네요.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가 뻥 하고 터지겠죠. 결국 풍선은 터지라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을 떠나서 서울 도심 집값이 세계 2위, 서울 집값은 세계 5위, 가계부채와 증가율이 세계 2위. 이것 하나만 보아도 부동산 거품이 얼마나 심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김준갑의 또 다른 유튜브 채널 김준갑의 성공재테크를 검색하셔서 구독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사는 것과 파는 것, 갈아타기, 분양 등 유료 상담을 받을 분들은 1000만 명 부동산의 꿈 카페에 들어가서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 주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